19번. 19, 20, 21을 먼저 볼까요? 19번은 이제 모비율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모비율의 추정은 공식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그 모비율의 추정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그것만 먼저 얘기해 볼까? 모비율을 추정하는 식 있잖아. P 햇 빼기 K 곱하기 루트 뭐였어? N분의 PQ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이게 모비율을 추정하는 식이었잖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지. 모평균의 추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 윤성이 알고 있었지? 자, 근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140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안경을 쓰는 학생의 표본 비율이 A래요. 근데 그때 95% 신뢰 구간이 5분의 2 빼기 B, P는 5분의 2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표본 비율이 A라고 했는데 A가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A가 5분의 2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 되는데 실내계수 K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1.96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표본의 크기는 140명이고 그럼 얘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소영 이해하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명을 다시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한 안경을 쓰는 표본 비율로 구한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이 두 번째는 이렇게 된대요. 4분의 3A 빼기 8분의 7B. 그 다음 요게 P. 요게 지금 4분의 3A 플러스 8분의 7B.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A가 지금 뭐냐면 5분의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 일단 8분의 7B를 한번 볼까?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자 여기 4분의 3의 2로 바뀌었는데 A가 5분의 2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3으로 바뀌죠. 그럼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3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8분의 7B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면 요 8분의 7B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요 8분의 7B라고 하는 거는 1.96 곱하기 루트에 N은 지금 뭔지 모르죠? 그럼 N분의 원래 10분의 3, 10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다 8분의 7 한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1.96 곱하기 8분의 7에 루트에 140에 5분의 2랑 5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이 약분돼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얘를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해야죠.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계산될까? 여기 지금 2를 여기 두 개 줘버릴까? 그럼 10분의 2, 10분의 3 되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깔끔하게 될까? 뭐 그냥 제곱해볼까 그러면? n분의 1에 10분의 3에 10분의 7을 곱한 것이 맞죠? 여기 지금 제곱하니까 64분의 49 그 다음 140분의 1에 5분의 2에 5분의 3 얘를 만족하는 n을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좀 계산해보면 요거 약분하면서 여기 2가 두 개 남았고요. 그럼 여기 2를 두 개 넘겨주니까 여기가 지금 8이죠. 여기 8 남았죠. 맞습니까? 3 약분해버리고 7 약분해버릴까요? 여기 7 남았나요? 7이 또 약분되나요? 여기 계산하면 20 남았네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160이란 걸 알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요 지금 모비율의 추정에 관련된 식 있잖아요. 모비율의 추정에 관련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만 알고 있으면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리해 보세요. 지워도 돼요? 이 신뢰 구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에 간혹 한 번씩은 나오는데 19번이면 사실은 애들이 틀릴만한 문제들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별로 안 나왔거든. 그냥 모평균을 구하는 이거 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수능에 안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이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지울게요.
자, 20번. 20번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공간도형은 사실은 뭐 해도 어렵죠. 1.5를 지나는 평면 알파와 어떤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알파와 L이 이루는 각은 3분의 파이래요. 그리고 알파는 어떤 점 5를 지나고 L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수직인 두 개의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알파라는 평면과 요런 지금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요. 이게 수직입니다. 이게 내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알파는 어떤 점 5를 지난다 그랬고, 요 L과 이르는 각이 3분의 파이라 그랬거든요. 요 직선의 L이라고 하면 여기를 내가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알파는 YZ 평면 위에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양수인 점을 지난대요. 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뭘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L이라는 직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Z-1이랑 같고 Y는 1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요 지금 L 위에 있는 점 있잖아. L이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매개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1이고 Z좌표는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5라는 점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가 5는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기 5는 아니고요. 어떤 5라는 점을 지나고 L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L이 5 위를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점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그냥 다른 점 A라고 놨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란 어떤 5라는 점이 있는데, 요 OP 벡터가 법선 벡터인 평면이에요. 요게.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어떤 5라는 점이 있는데, 이 OP 벡터를 요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알파의 법선 벡터, 요 알파의 법선 벡터를 내가 M 벡터라고 하면 얘가 t, 1, t 플러스 1이라는 걸 먼저 알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평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얘를 법선 벡터로 가지는 5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이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게 법선 벡터니까 t의 x 플러스 y 플러스 t 플러스 1의 z 이퀄 빵 이렇게 돼요. 원점을 지나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와 L이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평면과 이 L이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평면의 법선 벡터랑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가 된다는 거죠? 6분의 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사실로부터 내가 요 t라는 매개변수를 먼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지금 뭐가 돼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얼마예요? 1, 0,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 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지금 t, 1, t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내적한 게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t를 찾자고요. 알겠어? 그럼 크기 얼마죠? 자, 내적할 거예요. d랑 얘를 내적할 건데 크기가 루트 2. 자, 얘는 크기가 t 제곱 1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한 게 뭐가 돼야 하냐면 성분들끼리 곱해합. 그럼 t랑 t 플러스 1을 더하니까 2t 플러스 1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랑 같도록 하는 t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얘가 약분되네요. 루트 2죠.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요 안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2t 제곱, 그 다음 2t 플러스 2. 여기에다가 3배 한 게, 요거 제곱해서 여기다 곱하니까 2배 2t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6t 제곱 6t 플러스 6은 4t 제곱이니까 얼마야? 8t 제곱, 그 다음에 8t 플러스 이렇게 나오냐? 우변으로 전부 다 넘겨보면 요게 빼기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먼저 약분을 해버리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빵 나와서 요 t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자, 근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알파랑, 그 다음에 알파는 YZ 평면 위에 Y좌표와 Z좌표가 모두 양수인 점을 지난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알파였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제 t를 두 개 집어넣어 볼게요. 첫 번째는 t가 만약에 1이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t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z는 빵이죠. 근데 다조건에서 y좌표랑 z좌표가 모두 양수인 점을 지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야? y좌표랑 z좌표가 모두 양수인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y가 마이너스 2z가 돼버리잖아. 그럼 y좌표랑 z좌표가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얘는 y랑 z랑 같잖아. 그러니까 y랑 z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은 요게 되는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요게 되는 거고, 요 알파와 L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평면 알파고, 요게 직선 L이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점을 얘라고 놨죠. 그럼 요 점은 요 평면에 있었을 때가 만나는 교점 A가 되겠죠. 그럼 이 P라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T 값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빵이니까 T는 0 나오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교점 A라고 하는 것은 T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0,1,1 요게 나와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어렵죠? 네, 공항 벡터의 방정식 문제가 올해가 끝으로 수능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 같으면 올해 반드시 돼요. 나 같으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공간 벡터의 방정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방향 벡터, 법선 벡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기출문제였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수능에 나왔던 21번을 약간 더 변형한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fx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0부터 1까지랑 1보다 클 때.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gx라는 거는 gx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로 나와 있거든. t, a, b는 또 실수고 요 t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그랬을 때 요 식을 만족한대요. 뭐 뜬금없는 식이죠. x-1을 나누고 싶게 생겼죠. 얘가 지금 x-1의 gx 이렇게 돼 있거든. 이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우리가 ht라고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봐봐. 여기가 굳이 x-1로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겠죠. 그냥 약분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달라요? x-1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x가 어떻게 될 때? x가 1이면 다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얘가 약분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요 절대값 fx가 요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차피 양의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절대값 fx가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요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뉘었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억을 먼저 해결해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럼 기억을 해결해 보려면 t에다 0 집어넣어야 되지. 자, 기억은 뭐 구하라고 한 거냐면 h0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h0이라고 하면 요 t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요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h0으로 정의한 거죠. 잘 봐. 그럼 여기 지금 t가 0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t가 0일 때는, 자, 이건 t가 0이라는 뜻이고, 그럼 t가 0일 때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의 2-x랑 그냥 ln x거든요. 그럼 이거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내가 뭘 찾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gx라는 함수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지? 거기까지?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림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x가 0부터 1까지는 요 그림은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잖아? 0일 때는 0 지나고 원래는 2일 때 0 지나지. 1 집어넣어 버렸을 때가 요 식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했나요? 여기선 구멍이 뚫려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보다 클 때는 t가 0이니까 ln x면은 여기가 0이 여기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선 정의가 또 안 돼 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자, x가 1보다 이상일 때는 절대값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요게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린 거냐면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은 함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gx가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거보다 위쪽에 직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 요 사이에서는 요게 더 작아야 되잖아, 직선이. 이거 뭐 어디서 본 거지, 21번. 21번 예전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거. 알겠어? 요 그림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거 똑같은 식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요거보단 작고 요거보단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제일 완만하게 그려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려면 요 원점을 지나도록 그렸을 때가 제일 기울기가 작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 어떻게 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 기울기가 제일 작겠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문제로 바뀌었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lnx에 접하도록 하는 기울기가 h0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소영이 내 말 이해했나요? 다시 lnx에 접하는 직선 중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h0이라고 뜻이. 이해했지? 안 써줘도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요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나요?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 A, B, T 뭐 다 있지만 그냥 뭐 x1이라고 놔볼까? x1, ln x1이잖아? 됐어?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도록 하는 x1을 찾으라고. 근데 ln x이기 때문에 요게 2라는 걸 금방 깨달았어야 돼, 사실은.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구해볼게요. y-y1 그 다음에 미분하면 x1분의 1에 x 빼기 x1인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 그럼 요 구해보면 x1 2가 나오거든요. 요 점이 2,1이잖아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죠. 따라서 h0이 2분의 1인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여기 기억을 좀 이해했으면, 자, 기억은 보통 누구나 풀 수 있게끔 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해보라고 기억이 나온 거고, 자, 니은은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근데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하는 그 구간은 t에 대한 변수예요. 그 구간에서 ht는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물어봤어. ht는 극대값 갖는다. 자, 근데 얘를 좀 이해해 볼게. 얘를 좀 이해해 보면, 자, 지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요 0부터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변하지 않거든. 여기까지 이해하니? 요 그림은 변하지 않고 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이니까,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볼게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면 lnx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도 한 거죠. 그럼 원래는 1,0을 지났던 lnx가 1,-1을 지나게 되네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에 또 뭐죠, 지금? 절대값이지. 이 절대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이었던 게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나요? 이런 그림이죠, 지금.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 맞아? 이 그림을 그려보면.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gx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럼 gx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되게 재미난데. gx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요 구간에서는 이거보다 작고, 여기서는 이거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가 제일 작은 거잖아, 기울기가. 맞아? 그럼 이때는 이 기울기 얼마야? 1이지, 1. 맞아? 이해했어? 자, 근데 이거보다 좀 커졌어. 이거보다 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는 변하지 않거든, 지금. 요 그래프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가 원래는 좀 더 커지면 더 밑으로 내려오지. t가 아니지. 이 t가 좀 더 커지면 여기 이 절대가 씌었을 때 밑으로 오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해했어? 이해하냐, 얘들아? 이해?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니까 1일 때 2분의 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 fx의 그림이. 이해? 이해하니? 소영아, 이해하니?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라면 얘가 이거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절대값 했으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될 건데,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건 여기야. 이해했어?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 원래 1이었다 점점 어떻게 돼 지금? 감소하지. 감소하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그림이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그림의 상황에서는 요 검정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지나가게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접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접하는 순간. 그 접하는 순간보다 더 t가 조금 더 커진다면 기울기가 다시 커져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지.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ht라는 함수가 지금 그걸 말했는데 그럼 기울기가 작아졌다 커지니까 그 접하는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값을 갖는 거죠? 작아졌다 커지잖아요. 함수값이 작아졌다 커지니까 그 소값을 갖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때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니은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어렵죠? 자, 일단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요 ht라는 함수가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냈거든. 근데 이제 디귿은 그 값을 갖는데 그 알파가 1보다 작은 어떤 점에서 그 값을 가지면 이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그 값을 가지는 상황이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된 그래프였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올라가 있어서 여기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게 접하는 요 접하도록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접하도록 하는 순간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이해했어. 맞아? 그러면 그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t가 알파일 때 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t가 알파일 때. 그럼 t가 알파일 때 접한다고 해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점은 지금 뭐냐면 원래는 1 집어넣어버렸을 때 얘가 0이니까 요 알파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럼 여기는 1, 알파였잖아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지금 1,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여기 좌표는. 알파가 지금 음수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x죠. 요 직선이. 이해했나요? 요 직선 빨간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알파 x죠. 그럼 요거랑 요 y는 여기 t에다 알파 집어넣은 lnx 플러스 알파가 접할 때 얘네들이 접할 때의 알파가 그 값을 가지는 순간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역시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접하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뭐 그냥 x1 이렇게 놔볼까요? x1 놔버리면 일단 함수값이 같아요. 첫 번째는 요 마이너스 알파 x1하고 여기다 x1 집어넣은 요거랑 서로 같아야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1분의 1이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요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의 값에 관한 식을 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해야 집어넣어야 깔끔하게 되지? x1이라고 하는 값이 자 x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자 x1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한번 1번에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좌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죠. 그럼 우변은 뭐가 되죠? ln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지. ln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나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여기가 따라옵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자 요거 넘길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이 ln의 마이너스 알파죠. 따라서 2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찾아냈어요. 이해했습니까? 요게 지금 알파에 관련된 식이에요. 여기서 알파를 딱 구할 수는 없어요. 숫자로.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라는 게 문제냐면 디귿에서는 그 값을 가지면 얘가 지금 알파부터 1까지 x2, x-1을 정적분한 게 0과 2 사이에 있느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저거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저거 계산하려면 자 봐봐. 저 계산하려면 알파부터 1까지 요 x2의 x-1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적분하는 거지. 여기 2분의 이렇게 해볼까? 그럼 주어진 식에 변화 없지.
맞아? 내가 이거는 외워놔야 하는 부분적분이라고 했지. 맞아? x2, x승은 외워놔야 하는 부분적분이라고 했어. 그럼 x2, x승 빼기 x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알파부터 1까지. 그리고 계산해보면 2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2 알파승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요 좀 계산 더 해볼까요? 요건 여기서 2분의 1은 요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1 빼기 2분의 1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알파잖아. 마이너스 알파 2 알파 마이너스 1승. 됐어? 그럼 2분의 1은 제니까 1 플러스 알파 2의 마이너스 알파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2의 2분의 1이 요거였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다시 바뀌었어. 그럼 마이너스 알파승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되지. 이해하냐? 2분의 1이 얘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를 또 곱한 거지. 그럼 알파 제곱, 그 다음 빼기 알파 2에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계산을 요거 정리하면 요게 0과 2 사이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값은 아까 니은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았거든.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였어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였는데,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얘를 계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게 계산이 될 거예요, 아마. 요 식에서 봐봐. 요 식에서 알파를, 자, 2 알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알파야. 자, 요게 마이너스 알파거든. 요게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2의 마이너스 알파로 묶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알파로 다시 묶어볼게요. 그 의미가 있나? 다시 집어넣어보자. 1 플러스 알파 제곱이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그럼 내가 2의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묶었을 때 알파 빼기 알파 제곱이죠. 근데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의 1 빼기 알파승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하는 거는 2로 낙분해버리면 알파 2분의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요거 대신에 알파 2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이 또 남네? 알파는 약분돼도. 맞지? 그럼 이거는 결국 똑같은 식 아닌가? 네. 계산이 안 없어진다.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 자, 그럼 집어넣어보면, 자, 이걸 이제 여기다 쭉 다시 계산해보면 1 플러스 알파 제곱, 왠지 돌아온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약분하니까 1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차피 1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제곱해봤자. 근데 요 식에서 요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은 요게 양수죠. 근데 어떤 걸 빼준 거지. 얘가 2를 넘어설 수 없는데 거기서 얘를 빼준 거잖아. 얘는 2보다 작아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게 그냥 0과 2 사이에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지워도 돼? 어려워? 지워도 돼? 디귿이 어렵지, 디귿이. 근데 29번은 지금 한 것보다 훨씬 쉬워. 지운다? 지워도 돼? 소영아 지워도 돼? 자, 29번은 훨씬 쉬워.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너희들의 목표가 개개인마다 있겠지만 1등급 받으려면 일단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21, 29, 30 중에 어느 하나는 맞춰야 돼요. 근데 30분 일단 제일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21, 29 중에 접근 가능한 거를 풀어서 맞추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3개 다 틀리면 2등급이고요. 나머지 하나 실수하면 3등급이에요. 보통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넘어야 하는 산이니까 무작정 지금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그 포기는 수능 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처음 봤을 때 이거를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다시 안 틀리게 복습하라고요. 그럼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모아서 또 보고 하다 보면 아예 손도 못 댔던 것들이 조금은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버려가면 안 돼요. 무조건 버려서 푸는 문제집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C1이라는 원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C2라는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원이 요 M에서 만난대요. 요 C1의 어떤 점 P와 그 다음에 C2의 어떤 점 Q에 대해서 여기 P가 있고 여기 어떤 점 Q가 있는데 요 MP 벡터랑 MQ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MP랑 MQ를 내적한 거. 요 내적의 최대값을 라지 M, 그 다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를 빼라는 게 문제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럼 뭐가 제일 쉽죠?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최대? 최대가 더 쉬워요? 최소? 자, 자, MP랑 MQ를 한번 볼 건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MP랑 MQ를 볼 건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지금 M이라고 하는 점은 한 점에서 맞는데, 뭐 여기가 딱 M이죠. 그 다음 항상 원이 나오면, 자, 벡터야. 벡터인데 원이 나오면, 이 원의 중심을 좀 생각해 보라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 P랑 이 원을 움직이는 점 Q가 있는데 요 MP랑 MQ를 내적했어. MP랑 MQ를 내적했어. 그럼 언제가 최소일까? 우리가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용한 거의 곱이지. 근데 가장 작은 건 언제야, 얘들아? 여기 봐봐. 가장 작은 건 언제야? 서로 어떻게 될 때 방향이? 반대로 될 때잖아. 그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랑 여길 때가 제일 작네요. 맞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이 반지름 각각 뭐로 나와 있어요? 2랑 1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요 크기가 4고 요 크기가 2니까 마이너스 8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쉬워요. 근데 이제 최대값이 언제냐라는 게 문제죠. 최대값이. 그럼 최대값이 언제인지를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여기 어떤 점 P가 있고,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이 지저분해질 예상이거든요. 자, 근데 Q라는 점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그럼 요 MP 벡터랑 MQ를 내적한 거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요 Q를 요 MP 위로 뭐 할 거냐면 정사형 내릴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얘네들이 이루는 각 있잖아요. 여기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각을. 예, 지금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MP랑 MQ를 내적했다고 하는 것은 요 MP랑 그 다음 MQ 프라임 요걸 내적하는 거랑 같은 문제인데, 맞아? 요거를 곱한 거랑 같은 문제죠. 크기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 MP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MP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세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이잖아요. 그럼 현 보이면 뭐 해야 되죠, 얘들아?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려야 되죠. 여기 H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놨으니까 요 MP의 길이는 요 MH의 길이의 2배죠. 맞아요? 다시 MP의 길이는 MH의 길이의 2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벡터를 안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M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아직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MQ 프라임 길이 벡터로 쓰지 맙시다. 그냥 길이 이렇게 씁시다. 3번으로. 그럼 MH 길이는 얼마죠? MH 길이는 여기 2고 여기 세타면은 2배 코사인 세타인가? 맞냐? 그럼 얘는 얼마야? 이게 2 코사인 세타니까 4 코사인 세타네. 됐어?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MQ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세타로만 또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요 Q라는 점도 요 C2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최대가 되려면 잘 봐. 이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Q라는 점에서의 뭐가 접선이 요 MP랑 만나는 점이 Q 프라임일 때지. 그럼 요게 접선이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거든. 맞아? 여기 직각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도 1이네. 됐어? 내 말 이해하냐? 나 뭐 잘못 설명했어. 뭘 잘못 설명했지? 접선이야. 접선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해서 여기가 1인 건 아니구나. 자, 여긴 직각이야. 직각인데, 그럼 여기서도 뭘 해야 되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이렇게.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제 잘 봐. 요 길이를 구해야 돼. MQ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길이는 여기야. 됐어? 요 길이잖아. 그럼 뭘 빼줘야 돼? 요 길이를 빼줘야 되지. 요 길이를. 맞아? 얘를 지금 내가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해봐. m'이라고 하면 자 제가 세타니까 얘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지. 됐냐? 여기는 1이지. 맞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를 O2라고 했잖아? 그럼 O2 m'의 길이. O2 m'의 길이는 1이랑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MQ'이라고 하는 거는 M'Q의 길이랑 같은데 걔는 1에서 요 코사인 세타를 빼준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게 그럼 가장 언제 크냐면 요거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죠?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4로 묶으니까 t-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최대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9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평면 벡터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앞에 한 27번쯤에 있어도 뭐 따질 수 없는 문제예요. 정리해 보세요. 일단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x인데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의 모임. 여기 집합 C예요.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A 집합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0에서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는 거고, 자 나는 극대랑 극소의 개수가 다르면서 합한 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보다는 또 작다. 이렇게 써 있죠. 읽기가 좀 편했어요. 이 문제는 읽기가 좀 편했고,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먼저 A, B, C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A, B, C 좀 더 찾아볼 거고, 자 일단은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gx를 미분해야겠죠. 그럼 gx를 미분해 보면 자 분모를 제곱합니다. 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x-1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fx에 x-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0이 되는 점들이 x가 1도 있기 때문에 x-1을 무조건 약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안 되고 내가 x-1로 묶어줄게요. 그럼 묶어보면 요게 마이너스 2배 fx 이렇게 나오겠죠. 프라임 붙어야 되죠. 여기는 분자는 이렇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g'x가 0이 되는 x값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자 일단 가조건에서 0이라는 게 집합 A 원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G'0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앞에선 0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F'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빼기 2배 F0. 요거 한 개 0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2배 F0이 마이너스 F'0이 일단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fx에서 어떤 정보들을 좀 끌어내 볼게요. f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시작해 볼게요. 요 a랑 요 a는 다른 a입니다. 이렇게 잡고 시작해 보면 여기다가 지금 미분한 것도 필요하니까 미분도 해볼게요. 그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거는 c죠. f0은 c가 되고 그 다음에 f'0이라고 하는 거는 b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2c가 마이너스 b, 즉 b가 마이너스 2c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 첫 번째 식을 하나 알아냈네요. 그래서 b랑 c의 관계를 알아냈고, 그럼 이제 집어 넣어볼까요? 지금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식들을 좀 계산해보고 싶은데, 그럼 f'x에서 x-를 곱해요. 3x 제곱 2ax 플러스 b. bc? c로 나타내줄까? c로 나타내볼까? 그럼 마이너스 2c. 여기에다가 x-를 곱하고, 요거 2배 한 거를 빼줘야 돼요. 그럼 2배 해버리면 2x제곱, 2ax제곱, 2bx 마이너스 2c. 이거 빼준 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3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2차 식을 봤을 때는 2ax제곱이랑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2a 빼기 3x제곱이죠. 그럼 2a가 사라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 남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1차 식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a 요거밖에 없죠?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네요. 맞습니까?
근데 B 대신에 또 마이너스 2C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2C니까 없어지네요. 이해했나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얘가 또 뭐로 묶이냐면 x로 묶여요. 그럼 x제곱 빼기 3x 빼기 2배의 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버리면 이 분자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면, 자, 분자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이 x에 x-1에 그 다음에 중괄호에 있는 게 x제곱 빼기 3x 빼기 2배의 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나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요. 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대가 되도록 하는 x랑 극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하며 걔네들의 합이 전체 도함수가 0이 되는 개수보다는 또 적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자, 얘가 지금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하나 0이랑 1이 있거든요. 그럼 요 2차식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2차식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만약에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고 볼게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럼 첫 번째 자, 요 2차식을 내가 별이라고 하는데 자, 별이 만약에 실근을 갖지 않아요. 실근을 갖지 않으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요거 하나지. 근데 이게 지금 1에서는 정의가 아예 안 돼 있거든? 1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빼야 되고 그럼 0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 거야? 0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원래는 0이랑 1이었는데 0에서는 그 대값을 갖는 거지. 그럼 이 실근을 갖지 않으면 A는 집합 A 원소 A의 원소 개수는 1개예요. 0으로. 맞아요? 그럼 B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C의 원소 개수도 몇 개예요? 얘도 1개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만약에 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B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두 실근을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에서 x-를 대악분해 버리고 그럼 3차식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만나는 게 하나는 뭐 알파 그럼 알파 베타 0 이 관계들이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0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0보다 작은 값 뭐 이렇게 그냥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도함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극대가 되도록 하는 게 지금 몇 개예요? 극대가 되도록 하는 건 하나죠. 극소가 되도록 하는 건 2개고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역시 3개예요. 얘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별표치식은 뭐밖에 안 되냐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9-4ac 그럼 요게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고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 중근을 가지면 얘가 지금 a-c라는 게 지금 얼마가 된 거죠? 마이너스 8분의 9가 된 거죠. 그럼 얘가 4분의 9죠. 그럼 x-2분의 3의 제곱이죠. 이해했어요? 다시 요게 중근을 가질 때 요 분자의 식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x에 x-1에 x-2분의 3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하죠? 요게 0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4차 함수인데 지금 2분의 3에서 접해야 돼요. 지금 0과 1과 2분의 3을 지나는데 지금 0과 1과 2분의 3을 지난 이런 그래프죠.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은 0, 1, 2분의 3. 근데 1은 어차피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0에서는 극대를 가지며 2분의 3에서는 아무 값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요 NA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극소가 되는 원소의 개수는 없으며 맞아요? 이 C의 원소 개수가 2개가 나와서 우리가 다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단 A, B, C를 다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자, 그걸 다 찾은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절대값 gx 빼기 뭐라고 돼 있냐면 8분의 107 있지. 요 8분의 107이 x는 1이 아닌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g0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자, gx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세하게 그리고 싶은 건 아닌데 얘가 그러면 1이라는 점에서 모두 미분이 가능하려면 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1에서는 어차피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gx 빼기 8분의 107. 요 그래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3일 때 얘가 뭘 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자, 이게 지금 8분의 107. gx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1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여기 x는 1인데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야 잘 그릴까? 2차분의 3차야.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분자의 지금 부호를 알아냈어. 그러면은 이게 감소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서는 양수지. 양수니까 증가해. 증가하다가 0일 때 무슨 값이 생기냐면 그때 값이 생겨. 이게 0이야. 됐지? 그 다음 1일 때는 정의되지 않는데 1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러다가 1부터는 다시 증가해.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그 다음 계속 증가하는 요런 그림이겠지. 요게 지금 gx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 대략적으로. 근데 요게 8분의 107가 만나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8분의 107을 뺐대. 그럼 그 절대값 한 개 1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8분의 107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만나야 되잖아.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 되지, 절대값 했을 때. 그러니까 8분의 107은 최소한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점을 지나치는 순간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이해했어? 그럼 여기 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2분의 3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 2분의 3이 0이 돼야 하면서 자, 이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 2분의 3이 0이 되면서 G의 2분의 3이라는 요거의 함수값이 8분의 107이 되도록 하는 8분의 107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 개수를 찾아야죠. 그러면 G' 2분의 3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미 알아요. 여기서 이미 알고요. 얘는 이제 이거로부터 A, B 여기 미정계수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였냐면 B는 마이너스 2C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아까 지금 A-C A-C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된다 그랬죠. 요 두 가지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A와 C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럼 G 2분의 3이 8분의 107이라는 걸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4F 2분의 3이죠. 4배 F 2분의 3. 맞아? 그럼 F 2분의 3을 또 계산해야 돼요. F 2분의 3을 계산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귀찮지만 4배에 어떻게 되죠? 8분의 27. 맞아요? 그 다음에 4분의 9인데 4분의 9A.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C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C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C가 남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8분의 107이 돼야 한대요. 그럼 8을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럼 8을 양변에 곱해보면 세 번째 나오는 식이 뭐냐면 107이 우변으로 넘기니까 108, 그 다음 플러스 9A, 4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8C 이렇게 나와서 요 9A 마이너스 8C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A-C가 마이너스 8분의 9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8배의 마이너스 8분의 9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럼 A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니까 8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B라고 하는 값, C라고 하는 값은 얼마예요? C라고 하는 값은 8인데 8분의 9를 더해야 돼요. 그럼 8 더하기 8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내가 뭘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G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G0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C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C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C가 틀린 것 같아요. 젠장. 뭐가 틀렸나요? 마이너스 9죠? 이게 여기서 틀린 것 같아요. 9A 마이너스 8C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A 더하기 8배의 A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서 어디 틀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9인가? 이게 마이너스 9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8이고 A에다가 8을 집어넣었더니 C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틀렸지? 거의 다 왔는데 짜증나네. 4배 F 2분의 3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야. G에 이거야. 그럼 내가 4배에다가 저것들 집어넣었어. 근데 B가 마이너스 2C였으니까 마이너스 2C였는데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C. 맞지? 그럼 마이너스 2C 남지. 맞아? 그럼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얘네들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양변에 8을 곱했어. 그럼 107이 108. 그 다음에 8 곱했거든? 그럼 8, 9, 70인가? 그러네. 8, 9, 70이네. 여기가 계산이 틀렸네. 72A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8을 곱했잖아요. 그럼 32죠? 그럼 64.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72A-64C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요. 더 계산이 어려워졌네요. 그럼 64배를 해볼까요? 그럼 64배를 해보면 64A-64C가 마이너스 8, 9, 72잖아요. 이 두 개를 빼보면 8A가 71이죠. 그럼 A는 8분의 71이에요. 그럼 C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8분의 9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8분의 80이니까 10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G0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C랑 같죠? 네,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